26일? 다음 주 수요일. 오늘 몇 주이냐? 21일이지. 기왕 이렇게 된 거, 22일은 그 우리 거 현행 내신호 가고 23일 날 오는 애들은 모의고사로 와요. 3월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일요일 날 오면은 모의고사 봐요. 모고 대비 겸 해서 알겠죠? 3모 말고요. 6모요. 6모나 9모요. 왜냐면 3모를 해버리면 중학교 거를 하게 되는 거지만 6모나 9모를 하게 되면 중간고사 범위라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와서 시험 보고 나랑 일본부터 그냥 어떻게 할지 다 이야기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나 교재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질문할 거 별표 쳐. 2차원 문제만 가면 되지. 질문할 거 별표 쳐. (108번도) 가면 되나? 맞니? 맞아요? 네. 뭐라고? 108번 아니야? 맞지? 자, 가보자. 33페이지에서 질문 없니?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뭐야 오늘 왜 하는 거야 이거 45 46 이런 이씨 그럼 목소리 주잖아 48 49 50 51 자, 170번 최성 문제, 20번 변형 문제네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fx가 a라는 좌표를 3,0으로 가져오고 b라는 좌표를 a,0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fx의 꼭지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를 지나면서 pb에 평행하도록 그은 그 직선이 있을 때 그 애가 만나는 걸 q, q에서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걸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p, b의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할 거래요. 자,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읽어준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읽을 때의 요령이야. 읽을 때의 요령인데 빨리 보시고 설명을 하는 걸 그림하고 비교를 하세요. 비교했을 때 없는 게 있다면 걔를 보면서 적으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끊어읽기고 뭐고 하는 거 없이. 알겠지? 자, P라는 좌표 뭐 나와야 돼? 꼭지점이라는 좌표가 나올 거란 이야기였어. 자, 기억봐. F6이 6-A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차근차근 들어가자. 자, P라는 아이가 꼭지점이라는 의미를 가져가면서 니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대칭의 선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다시 얘기해보자면 동일 y값이 나왔을 때의 중점은 꼭지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저 2차 함수를 봤을 때 동일 y가 나온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게 누구야? a와 b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a라는 좌표인 4와 b라는 좌표인 a의 중간 지점에 뭐가 있으냐면 p의 x좌표가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p의 x좌표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P의 꼭지점 좌표 잡았으니까 내가 fx라는 i를 설정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요. 자, fx 2차 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죠. 표준형과 기본형.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을까 했을 때 두 개 다 적어보면 알게 될 거야. 뭐 x 마이너스 몇? 4 x 마이너스 a라고 적는 게 편할지 아니면 2분의 1 써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뒤에 뭐 있다 이렇게 잡는 게 편한 건지 둘 중에 뭐가 더 편해? 위에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능하면 위에 걸 많이 이용하면서 들어갈 거야. 문제 번호 170번이고 자 170번 문제에서 이제 기억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봐보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f 몇이? 6 들어가 봐 그냥. F6은 예상한다 2분의 1 곱하기 6-4니까 몇이야? 2 곱하기 6-a와 같다. 그럼 몇이야? 이거 사라지니까 6-a만 남을 것이고 기억은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a r의 길이가 몇이랑 같다? 5m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AR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AR은 동일 y좌표를 가져가는 아이들이니까 Q에 뭘 봐주라는 이야기인 거야? x좌표를 봐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니은 들어오는 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기 AQ라는 아이의 기울기가 M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함수 그래프 내에서의 도형 문제는 무조건 좌표를 잘 잡아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A라는 좌표를 4라고 던져놨기 때문에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저기 Q라는 아이의 의미를 따졌을 때 걔의 의미는 X 마이너스 4 이게 누구랑 만나는 거? 2분의 1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거 그러면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2를 곱해주면서 넘겨줄 거야. x-4, x-a, -2, m, x-4 이렇게 적어줄 거라고. 자 적어놓고 보니까 x-4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다고. 묶어주니까 뭐 나와? x-a, -2m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는 0을 만족시키는 i는 x는 4 또는 a 플러스 2m이 만들어질 건데 그치? 그럼 a 플러스 2m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q의 x좌표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자, q의 x좌표가 a 플러스 2m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a가 4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a 플러스 2m한테 4를 빼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걔네 계산했을 때 몇 나와? 몇 나와? a 플러스 2m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겠지. 그게 5m이랑 같아 달라? 그게 5m이랑 같을까 다를까? 뭐라고? 왜 다른데? 자, 너 말 잘했어. A 값을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면은 A 값을 잡는다가 아니라 저 식의 문자를 통일시킨다 라고 봐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아우 닥쳐라. 자, 다시 보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저기 이제 P의 x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P의 x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내가 안 쓴 힌트 중에서 이런 힌트가 나와요. 자, 지금 목적은 잘 잡아놨어. 뭐였어? 이거 했을 때 길이가 A랑 M이 같이 있는 식이 돼버리고 등호는 M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A와 M이 같이 없어야 된다. A로 통일이 되든가 M으로 통일이 되든가 그 식 전체에서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문제를 봐주니까 뭐라는 게 있냐면 PB라는 아이를 기울기를 잡았을 때도 PB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M이 나올 거다라는 요 힌트를 내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힌트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P라는 좌표를 내가 처음 스타트 끊을 때부터 잡고 들어왔다고. 그치? P라는 좌표를 내가 처음 스타트 끊을 때 2분의 a 플러스 2라고 내가 잡고 들어왔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차함수가 있어. 꼭지점이 있어. 연결시켜. 얘는 기울기가 m 나올 거야. 얘 기울기도 m 나올 거야. 여기까지 맞지?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B가 P 좌표랑 B 좌표 둘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정리시키면 A랑 M에 10 나와. 한번 해볼까? 자, p 좌표가 몇 나왔어? 2분의 2분의 a 플러스 2,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래서 대입을 했죠. 그러니까 몇이야? 8분의 A 마이너스 4이죠. 8분의 a 마이너스 아 그냥 8 아래로 해서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8분의 A 마이너스 4의 제곱. 4에서 5분 16으로 쓰면 되죠. 근데 그게 제일 편해요. 아, 이렇게 왼쪽 것도 그래서 A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적으라고? 안 쓸래? 그냥 T라고 적을게. 좀 이따 쓸게. 좀 이따 필요할 때 쓸게. 니들이 구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좀 이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뭐라 그랬어?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넘어가 본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갖고 오면 되는 거라고. 자, B의 좌표가 몇이야? A 거예요. 그럼 얘한테 얘 빼주면 되지. 몇이야? 2분의 A 마이너스 2, 몇? 마이너스 T. 맞지? 이걸 몇? M. 써놓고 내가 T 정리해주면, 방금 니들이 잡아놓은 그 I로 정리해주면은 계산했을 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는데 안 된다는 게 안 나오죠. 왜 된다는 게 안 나오죠? 문제가 달라지잖아. 값이 틀리잖아. 4임 안 나오잖아. 5임 안 나오잖아. 됐지?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디귿으로 갈 거예요.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삼각형 B가 160이 자, 저기 160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니은에서 이미 B좌표, Q좌표, R좌표, P좌표, A좌표 전부 다 문자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있는 문자는 몇 개? 한 개. 그쵸? 나한테 있는 문자는 한 개. 그럼 그 문자 한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써주자면 A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4인 플러스 4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A가 4인 플러스 4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이제 A라는 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자가 되버리는 거고, 그럼 남는 문자는 M이라는 문자만 남는 것이고, 그럼 내가 저기 디귿에서 160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충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 나와주겠죠. 넘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팁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자, 기울기. 이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 뭐예요?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공부를 하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2등급, 3등급까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9등급 기준 그 이야기인 거고요. 기울기라는 게 나왔을 때 앞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 기울기는 누구로 들어갔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냐면, 가장 의미가 있게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빨리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 식에서만 따지면서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울기라는 거를 도형적 감각을 살려서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랑 여기 좌표의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m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치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밑변의 길이 a분의 높이가 a분의 b가 몇이 만들어진다? m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냐면,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는 y는 x 플러스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됐어? 그럼 자, 이게 나왔을 때 니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x 플러스 k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필요 잡죠. a, a 플러스 k, 여기를 b, b 플러스 k 이렇게 잡고 들어가요. 솔직히 맞잖아. 그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자, y는 x, 기울기가 1, 몇이야? 각도는 45도, 탄젠트 값인 거니까 그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야. 왜? 중3 때 나온 개념이야. 이거는 삼각함수에 나온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탄젠트 값 여기 몇이다? 45도다. 여기서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려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근데 여기 그럼 몇 도? 45도. 여기 길이 몇? 여기 길이 몇? 그럼 여기 몇이라 잡아? a, a 플러스 k라고 했더라도 여기 뭐라고 잡아야 돼? b 플러스 b 플러스 k가 아니라 뭐라고 잡아야 돼? a 플러스 1, a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지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기울기의 풀이가 들어가는 거지. 더 이상 니들이 이걸 보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기울기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솔직히.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그래서 너희 선배들이랑 가끔 문제 풀 때 쓸 거 가끔 놓쳐요. 그냥 수학 풀다 보면 가끔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 푸는데 니네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쌤, 그거 어차피 30도잖아요. 1대1도 그렇잖아. 직각삼각형 쓰라면 기울기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너네 선배들도 자주 쓰는 건데 아마 너희한테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줄게요. 너희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어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근을 가져가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져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만약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cx 제곱 플러스 그렇죠. 뒤집어 꺾어버리면 그게 얘네들이 근으로 가져가는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 어제 수업할 때도 보니까 놓치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바로 풀리는 변형 문제였는데 이거를 안 써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구해놓고서는 저거 뭐 다 계산 때려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훨씬 빨라지거든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요거 기억하고 있어주시고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알겠죠? 두 개를 풀리시면 됩니다. 또 몇 번? 다음 페이지 넘어갔겠지? 61대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서의 질문은? 말문 없나요? 이게 몇 문제 없냐? 이거 20문제 없네? 3장 이상 다시 할게요. 자, 이 문제 모의고사에서 또 몇 번 변형? 29번 변형 문제예요. 충분히 맞춰도 모의고사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자, 72번 보면 fx가 x제곱 플러스 3x, 자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다. 자, hx는 fx, gx 마이너스 2, 2분의 1 경계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mx 플러스 4가 hx랑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m의 값의 곱을 s라고 얘기했을 때 s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시각적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시각적 힌트를 살려서 문제를 봐봅시다. 자,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고, 자,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고, 자, 그리고 몇이 있는 거죠? 2분의 1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맞죠? 갔다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니? 살짝 올라가면 되나? 아니, 좀 많이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2분의 1일 때 나오는,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나오는 값이 몇이야? 2분의 1, 4분의 7? 네.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얘가 꺾이고 있는 이 꼭지점 좌표 여기가 y축이 만들어질 것이고 x축은 대충 그 중간쯤에서 한번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데서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그래프를 가장 완벽하게 그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몇이야? 그래서
5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다 선 그을 거야.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mx 플러스 4라고 했기 때문에 4라는 지점을 지나가야 돼. y절편으로. 그 2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왜 5라는 거야? 그때 내가? 위에 거 그거. 아, 그러네. 위에 걸 풀었는데 아래 걸 풀어? 비슷한 문제네. 여기 A야? 여기가 4인데? 네. 저기 위에 있는 저 4라는 좌표를 지나가면서 mx 뭐야? m이라는 애는 기울기거든. 저거를 지나가니까 높낮이는 이미 결정이 됐어. 저걸 지나가면서 그냥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치? 그럼 돌렸을 때 뭘 보는 거냐면 가장 특수한 상황, 즉 접하는 상황을 봐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일단 접하기 그냥 하나 그려. 너는 걔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항상. 일단 그냥 접하기 하나 그냥 그려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얘 위로 올라가다 위에서 한번 만나긴 할 거야. 그럼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만나게 되겠네. 맞지? 일단 접하는 상황에서 성립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려봐. 이 얘를 잡고 잡았다 생각해, 그냥 다들. 잡고 이렇게 올렸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지. 내가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겼다 그러면 안쪽으로 당겼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좀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여기 몇 개 만들어져? 여기 3개, 저 위에 3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이한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저거 접했을 때 만나는 점 몇 개야?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2개야? 맞니? 그럼 내가 접한다라고 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점 3개 만들 수 있다고 한 게 2개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왜? 마이너스 2. 빨리 하나 더. 자, 또 뭐 있어? 이 시작점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지나간다 치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만들어지겠지. 네. 또 뭐 있어? 여기 지나간다고 하면 저쪽 끝에 좀 지나간다 생각하면 그렇게도 3개야? 그럼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다? 이 4가지의 경우가 다 어때? 특수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개념을 하나 살짝 바꿔보려고 하는데 무리함수 때 생각해보세요. 무리함수 때 생각해보면 무리함수가 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쌤이 너희들이랑 얘네 교점 갖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야? 특수 상황들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야? 여기 접하는 상황하고 시작점을 지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의 특수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그 그래프에서 뭘 지나가는 점 일단 접하는 상황 이게 항상 제일 특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작점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더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참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뾰족한 점. 그 뾰족한 점들을 지나가는 상황 아니면 아이씨 이런 거 기분 나쁜데 애들 한 번 더 써. 아니면 뭐도 있겠어? 응? 그렇지, 교점. 아니면 경계 지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 사실상 학생은 똑같은 말 아니야? 첨점하고 관계가 똑같은 말인데 가끔 경계에서 첨점이 안 만들어질 때도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총 4가지의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접하는 상황, 그리고 첨점을 지나가는 상황, 교점을 지나가는 상황, 그리고 경계를 지나가는 상황.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어차피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했었던 그 방법을 계속 이어서 가라고. 자,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얘네들을 기준으로 쌤이 구분 지었지. 여기보다 위에 있을 때, 여기보다 아래에 있을 때, 여기보다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 지어서 문제 풀었죠. 여기도 똑같다고. 접할 때, 뭐 시작할 때, 경계 지날 때, 첨점 지날 때 다 선 그어버려 그냥. 그리고 잡고 돌리다 생각해 그냥. 잡고 돌렸을 때 어떻게 되지? 그냥 이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끝이야. 다만 이거를 할 때는 문자의 의미는 살려줘. 그 문제의 의미를 살리는 게 뭐냐? 기울기면 회전을 보라는 뜻인 거고 y절편에 미지수가 적혀있으면 뭘 봐라? 높이, 높낮이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절대 동시에 보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 동시에는 없어. 아닌데요 쌤, 전 문제 풀 때 동시에 보라는 문제 있었는데 그럼 그건 니들이 잘못 푼 거야. 그건 분명히 뭐냐면 동시에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결정시켜놓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냐면 기울기랑 y절편 만약에 동시에 미지수로 던지면 꼭 지나가야 되는 좌표. 꼭 지나는 좌표를 힌트로 던져줘. 꼭 지나는 좌표를 던져주면 뭐가 되니까? 높이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꼭 지나는 좌표 누굴 던졌어? 4를 던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회전만 보면 됐던 거야. 높낮이가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딱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특수 상황들을 따져야지. 그리고 얘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기울기야 y절편이야. 이렇게만 따지라고. 근데 동시에 물어보는데요? 그럼 니들이 잘못됐다.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보고 있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돼야 되는구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가,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쉽게 돼야 되는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힌트는 거기에서 높낮이는 뭘로 준다? 꼭 지나는 좌표로 던져준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아니겠어? 이건 지울 건데 mx 플러스 뭐 m-4 이렇게 있었어. 그럼 니들 이걸 보면서 쌤 기울기도 미지수고 높낮이도 미지수인데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사실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들어가요? m x-1 -4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mx 맞네요. 맞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1, -4를 꼭 지나가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고. 플러스에는 그냥 하나 그치? 마이너스 1, -4를 꼭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 -4를 잡아주면 여기 높낮이가 결정이 되면서 여기서 기울기만 막 계속 봐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들은 진짜 도가 컸어. 많이 풀어봤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는 틀리지 마.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접하는 거 두 가지랑 선점 두 가지는 그랬는데 답이 아니라 약간 좀 왜냐면 얘가 안 되니까요. 빨간색 선이 안 되잖아요. 빨간색 선 봐봐요. 얘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확대해서 그려주면 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준다 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나면 여기 안 맞는 거 이쪽에 그냥 올라간다고. 여기랑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 그러면은 저 빨간색 선 되는데 안 되지. 너 근데 빨간색 선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안 돼 저거. 근데 저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 빨간색은 그래프로 판단할 수는 조금 희박하고요, 좀 약하고요.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 그래프로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식으로 조금 봐줘야 되지. 그래서 알겠죠? 넘어가도 되죠? 53페이지에서 74, 75 둘러주면요? 고정에서 안 본 문제? 있잖아. 누구 제문이야? 자, 74번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74번 fx 곱하기 gx를 했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야. 자, 그 다음 나에서 던져준 조건 봐봐. f알파는 f알파 플러스 5이고 그거는 0인 실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근이 되는 알파가 있다고 쳤을 때 베타라는 값은 알파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fx 곱하기 gx가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란 말이야. 자, 저기서 경우도 쪼개버리자. 오케이? 자, 저기서 경우 쪼개버리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자, 경우 쪼개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174번이죠? 자, fx가 그리고 g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던집니다. 뭐 최고 차수의 개수에 대한 힌트는 없어요. 잡으셔야 돼요, 문자로. 근데 내가 얘가 최고 차수의 개수를 a라고 잡으면 얘는 a분의 1이라는 최고 차수 개수가 만들어지겠지. 얘는 먼저 잡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 다음 생각할 건 뭐야? 실근이 5개, 5 정도의 차이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니들이 x-2, x 플러스 2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x-2를 갖고 왔으면 뭘 갖고 와야 돼? x 플러스 3이나 x-7을 갖고 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x-7은 저기에서 인수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x-2 갖고 왔으면 x 플러스 3이 오면 되는 거고 얘는 남은 거 갖고 와주면 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3을 갖고 와주면 된다.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a 곱하기 x 플러스 2를 갖고 왔어 만약에.
그럼 뭘 바꾸면 되는 거야? x-3을 바꾸고 얘가 a분의 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3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기억 확인해. f2가 0이네. 그럼 둘 중에 누구? 야 앞에 거 상황이겠죠? f2가 0이면 f3은 0이다. 맞아 아니야? 아니 g3은 0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기억은 그래서 참. 자 니은으로 갑시다. g2가 0보다 크다. 자 g2가 0보다 크다. g2가 0보다 크다. 뭐야? 얘는 안 돼. 왜? g2는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겠지. 됐니? 네. 자, 얘 그래프 생각해. 자, 얘가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 될 거야.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 될 거야. 맞지? 자, g2가 양수라고 하지 않았니? 문제에서? g가 양수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되겠어? 얘는 음수 나오잖아. 얘가 양수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a분의 1 뭐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음수.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 자, 니은에서의 상황을 정리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가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f2분의 5랑 g2분의 5를 비교했을 때 g2분의 5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뭐 해주면 돼? 대입해서 봐주시면 어차피 x라는 문자 다 사라질 거고 남는 문자는 a만 남을 텐데 어차피 a에 대한 비교는 걔네들 거 뭐만 있으면 돼? 5만 있으면 되는 거야 충분히.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2분의 5 집어넣으라 그랬지? 자, 얘한테 2분의 5 집어넣었어. 몇 나와? 얘 2분의 5 집어넣으면 몇 나와? 4분의 몇? 11. 얘는 4분의 9? A. 자, 음수 뺄 거야. 4분의 11이라고 4분의 9 중에서 4분의 11이 더 크긴 하겠지. 근데 A는 음수라며.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맞죠? 뭐라고요?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야? 네. 그래 상관없어. 왜? 음수한테 음수 곱하기 더 크겠지. 음수한테 양수 곱하기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얘도 참. 자 이제 디귿 들어가. 이거 앞에 거 좀 줘도 되지? 네. 필기했지? 자 디귿 들어가. 디귿에서 뭐라고 그랬어? fx-gx가 0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정수 m과 n을 근으로 가져갈 때 m 플러스 n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5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얘는 좀 귀찮아 문제 푸는 거 맞지? 얘 같은 경우에 좀 귀찮은 게 맞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fx한테 gx를 뺐대. 그치? 그럼 fx-gx라는 식을 만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앞에 거 1번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fx-gx가 0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앞에 거 지금 그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와? 식이? 어떻게 식이 나와? 정리해봐 빨리. 참고로 말하면 얘는 안 할 거야. 이 경우만 성립하게 했다면 얘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이유는 말 바꾸면 나한테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문제가 되고 그랬으니까 1번, 2번 경우는 따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1번 경우만 다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니들이 이걸 계산을 조금 들어가줘야 돼. 자 이거 몇 나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x의 제곱 맞죠? 네. 플러스 몇 x? AX 플러스 몇? 아 마이너스 몇? 6이 6a. 자 이제 얘 적어보자. 몇이야?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 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a분의 1 x. 여기는 플러스 a분의 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묶어. A a 마이너스 a분의 1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x 그리고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문제에서 얘기 한번 봐봐. 절대값으로 더했을 때 5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저거의 근이 m과 n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다르니까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얘네 거 근이 m과 n이라며.
난 여기서 신경 쓸 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m하고 n이 곱해졌을 때 몇이 나올까? 라고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와주면 되는 거겠지. 아, 근데 문제에서 준 힌트 중에 정수라고 하는 거 거기다 동그라미 좀 줘봐. 나는 저게 제일 싫어. 나는 그 정수라고 말해주는 걸 제일 싫어해. 난 저 정수라고 하는 애를 진짜 싫어해요. 왜 정수라고 하는 걸 싫어하냐면 제가 나오면 사실 좀 노가다 뛰어라고 하는 말에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야 저기.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어 제발 저런 말 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만들려면 6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2 마이너스 6하고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서로 거의 아니에요. 그래 3하고 y 잘못했어. 됐지 여기까지? 이래서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럼 자 이제 얘는 뭐 해야 돼? 요 경우를 토대로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경우를 토대로 들어갔을 때 a 값에서 안 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니? a 값에서 되면 안 되는 애들. 일단 a는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 없죠.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1도 돼서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 때려서 해가 없거나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는 경우는 낼 수가 없음. 그럼 되는 놈 찾아. 그럼 그 중에서 되는 놈이 그때의 m 값이 몇인지를 봐. 그랬을 때 더했더니 뭐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가 나와주면 저건 이것은 참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경우가 해당이 됐는데 저렇게 많이 나왔으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됐나요? 넘어가도 되니? 얘기하세요. 다시 해야겠지만 A가 될 수 없는 숫자는 뭐다? 0이랑 0, 1, y 이건 될 수가 없다고. 합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합공식? 합공식?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럼 근각에서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맘대로 해? 맘대로 뭐 한 개만 해볼까? 아니 안 할래. 근데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 이미 안 거면은 저거 4개 중에 어차피 2개 안 되니까 나머지 하면은 무조건 맞잖아. 플러스 n의 절대값이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저렇게 4개 쓰신 거잖아. 근데 m 플러스 n이 5나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2하고 마이너스 3이면 1이나 마이너스 2나 시간을 잘하죠. 그런 거 같아. 됐지? 다 풀겠니? 재미없어. 좀 신나는 노래 안 틀어주나? 이제 뭐 이런 거 말고 좀 아까 퀸 넣어놨던 거. 그런 캔데믹 노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든 좀 틀어줘. 이거 캔들이랑 하는 노래야? 저번에 계속 틀어줬던 그치 그건 좋았어. 아까 퀸 노래 튼 거지. 퀸도 괜찮아. 이거 퀸이야? 아까 무슨 파이프에다가 바람 부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퀸이야? 난 노래는 다 좋아해. 저런 효과음 빼고는. 효과음으로 노래를 엑스를 어떻게 치는지 몰라. 행위 예술 같은 거 아닐까? 아니 나는 좀
뭐 레이디가 말하든가 핸드링이라 말하든가 그런 거좀 틀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좀 수업하면서 신나게 좀 하겠구만. 우중충한 노래 틀면 나도 우중충해지나니까. 요즘 아래층이랑 동기화 되고 있다니까. 자, 도이참수. 아, 나 이번 주 일요일 어떻게 출근해? 야, 너네 일요일 날 앞으로 맨날 그 시간밖에 안 되지? 저녁 시간밖에. 그치? 5시 반 그치? 다 그 시간밖에 안 되지? 근데 갑자기 일요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서 절반 이상이 결석을 해요. 이 새끼들 학교에 뭔 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상해. 뭐 맞잖아요. 사고쳐 학교에 일 있어가지고 그때 못 와요. 그래서 결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수업을 다음 미룰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미룬다라는 뜻이 굳이 왜 신도림고랑 뭐 구로고라든가 구영고는 의미가 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수업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래서 그냥 토요일에 와도 상관없고 어차피 일요일에 와서 또 수업 하니까 일요일에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네가 일요일이라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치? 이거 미친놈이야. 앞으로는 안 할 거야. 앞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만 한번 잠깐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 장고 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와도 돼. 토요일 날. 오라니까. 왜 거부하냐니까 토요일에 계속. 좀 웃긴 애야. 오기 싫지. 토요일 날 아침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무나 마찬가지야. 토요일 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싫어. 수업이 싫어. 자, 75. 자, 75 볼게요. fx가 x-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가해 조건을 잘 해석만 하면 이 문제는 조금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네요. 자, 가해 조건부터 순탄하게 넘겨봅시다. 자, fx랑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벳 달라진다. 뭔 뜻이야?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넘겨서 그냥 정의 때리고 나에서 주는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그 하나의 부속품을 주잖아. 그렇지? 그럼 그거 잘 써먹어주면 가랑 나 정도는 연결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는 힌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해? 손을 움직여야지 빨리. 그치? 자 빨리 움직이자. fx한테 gx를 뺄 거야. 맞지? 자 fx한테 gx를 빼주니까 뭐 나와? x-a의 제곱에 다시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이죠? 마이너스 a 제곱 한 거가 내가 플러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 하고 몇 해주면 돼?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b. 뭐 누가 플러스 b래? 어떤 개새끼야.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니까. 야, 이거 안 덥냐? 덥지 않냐? 더워. 에어컨 틀자. 더워. 덥다 보니까 갑자기 옷을 벗어. 와, 곧 니네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다 지키고 있어. 다 지키고 있어 너. 죽여 내가. 아니 저 사람 많이 자 4a 제곱 사라질 수 있겠죠. 자 a 제곱 사라질 수가 있겠죠. 남는 것만 적어보자. 남는 거 뭐야? 2x 마이너스 b.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알파 베타는 몇이야? 자 여기까지 잡았네.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가보자. 어떻게 할 수 있어? 얘거 제곱하고 이 4번 빼주면 되지. 9a 제곱한테 그러면 이렇게 많다. 자 9a 제곱한테 플러스 2b 해주면 그게 몇이랑 같다? 됐니? 자 기억부터 봐 이제.
관계식 나왔으니까 때려 넣어서 들어갈 수 있어. A한테 1 들어가주니까 B 마이너스 2분의 5 나온다.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이건 그냥 대신 찍어도 돼. 왜? 계산식 문제에서 기억이 4번 나오면 틀릴 일은 없어. 기억은 단순 계산인데 4번 나왔잖아. 무조건 맞아. 걱정 안 돼. 자 이제 리얼로 볼 거야. F 베타한테 G 알파를 뺐어. 그러면은 G의 E A 마이너스 FA란 것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맞지? 네. 자 가족권에서 이야기한 거 생각해봐. 가족권에서 이야기한 거 생각해봐. 딱 없어.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가족권에서 뭐라고 했어? 다에서 던진 게 뭐야? fx와 gx가 같아지는 그 포인트가 누구다?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설정해놨지. 그럼 니은 조건 봤어? 니은 보면서 드는 생각 f 베타 꺼져. 스위치 꺼졌어야 돼.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맞죠? 한 거 뭐보다? g의 EA 마이너스 F A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보다 됐어 안 됐어? FA가 몇이야? FA가 몇이야? 마이너스 A 제곱이야. 그럼 FA가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걸로 볼까? 됐니 여기까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좀 그릴게. fx가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가 a가 나온다. a, 마이너스 a 제곱이 만들어진다. 맞죠? 자, 그 다음 그래프는 gx는 어떻게 그려야 돼? 2a, 몇? 4a 제곱 플러스 b를 뭘로 가져가면서? 불러 가져가면서 꼭지점으로 가져가면서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면은 2a가 어디 있을까? A보다 오른쪽. 왜? 아니. 왜? a가 무슨 어떻게 나와? a가 양수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 아직 없어. 없어. a가 양수라는 증거가 없어 지금. 맞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기형이 한두 개가 아니겠네? 한 3개 나오네. 맞지? 그래서 GEA가 GX 최대고 FA가 FX 최대니까 그걸로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EA가 GX의 최대값이고 FA가 제일 작은 거니까 뭔 짓거리를 해도 근데 GX는 본인이 말이 맞는 거 같아. 변수 없을까? 갈래가 없을까? 빨리 대충 그려보자. 맞는 것 같아요. 잘했어. 괜찮네 이거. 방금 말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얘의 의미 그러네. 얘의 의미가 뭐예요? 꼭지점에서 해야 돼. 꼭지점에서. 맞죠?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 높이 차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우리 높이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정상 상황이면 사실 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제가 말한 게 틀렸어요. 그 최대랑 최소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얘가. 여기도 다시 써보자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음수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음수가 나왔을 때 너무 아래로 꽂아버리면 뺐을 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프 개형을 지금 그냥 수다가 3개 그려봤잖아. 그냥 3개는 아니고 그냥 2개 대충 그려봤잖아. 그럼 대충 그려보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해봤자 괜찮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얘네가 얘 거도 꼭지점 얘도 꼭지점이에요. 근데 얘 위로 블록한 상태고 얘는 아래로 블록한 상태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제일 높은 거, 얘 입장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높이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꼭지점차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값이 아마 맥시멈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값이 맥시멈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도 바꾸지 말 걸 그랬다 그러면은 G알파라고 안 바꾸고 아니 이제 F베타라고 안 바꾸고 F베타를 안 바꾸고 그냥 놔둬야겠다. 그럼 결국에 한 놈도 fx에서 노는 거고 한 놈도 gx에서 노는 놈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차이가 쟤보다 커질 수는 없겠다. 잘했다. 그거 맞네요. 잘했어. 자 이제 디귿으로 가야겠네요. 아니야, 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그래프 개형을 안 그리고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차피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아. 얘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기서 시작을 하는 건데 빠르게 그냥 그래프 개형들을 대충 그려보고 빠르게 그냥 그래프 개형들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얘랑 얘가 되는 거 얘랑 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이상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이씨 없다. 이상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없다. 대충 이렇게 그려도 얘랑 얘 거 차이니까 얘네들 차이보다는 더 클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근의 분리 사실. 근데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안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서술형에서 감점당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 정도는 조금 그려주면은 완벽하고. 근데 객관식이니까 좀 그런 게 좀 야매로 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정확하게 하자 우리 좀 정확하게 할게요. 자, 니은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 개형들을 후다닥 그려봤잖아 선생님 방금. 왜냐면 A라는 애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B라는 애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그냥 냈다가 빨리 그냥 좀 두 개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빨리 그려본 건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꼭지점의 차이가 쟤네들 교점 차이보다는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봐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까요? G 베타 값이 뭐랑 같아요? 여기서 그 숫자 G 베타 값이 몇이랑 같아요? F 베타 값이랑 같죠? 네. 그럼 F 베타는 F 알파 플러스 5A 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값이라는 거잖아.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건데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다시.
포인트를 먼저 찍어줄게. 귀에 딱지간도 들었을 거야. 기억 유닛 문제. 뭘 봐라?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연속성을 봐라. 기억은 가끔 날라가거든. 기억은 그냥 의미 없이 단순 계산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근데 쌤이 지금까지 풀었을 때 디귿은 거의 90% 니은이랑 연결이 되거든. 거의 90%. 그럼 디귿을 니은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방금 니은을 그렇게 풀고 와버리니까 디귿이 도저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니 좀만 들어봐. 그렇게 하니까 디귿의 니은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왜 연결을 안 시켰을까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얘를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안 보였던 거고, 사실 여기까지도 봐줄 수 있었어야 됐을 것 같다. 뒤에 EA-FA 계산해봐. 몇이야? EA 들어가면 몇이야? 4A 제곱이죠. 네. 플러스 B죠. 그리고 플러스 A 제곱이죠. 몇이야? 5A 제곱 플러스 B. 이게 연결고리야. 디귿에서 보이시죠? 5A 제곱 플러스 B라는 거. 그 5A 제곱 플러스 B 자리에 이제 뭘로 바꾸셔야 되는 거야? GEA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어야 했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다? G 베타 마이너스 C F 알파. 뭐 G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대충 이렇게 적을 수 있었어야 했다고. 근데 여기 안 찾아지면 디귿은 이제 안 됐을 것 같고, 저 5A 제곱 플러스 B라는 게 뭐랑 같다? 저 방금 CMS 적어놓은 거랑 같다. 이게 들어왔으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건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대충 또 그래프 기억하고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각각의 꼭지점의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베타가 2 나오고 알파가 1 나오고 베타가 2 나오고 알파가 A.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계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찍은 거야? 그게 아니라 5A 제곱 플러스 B가 그냥 이거 꼭지점끼리 뺀 거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니은에서 한 것처럼 이게 최대값이 나온 거잖아요. 차이가. 그쵸? 아니 그래요,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에서의 계속 연결고리를 좀 계속 살려보면은 저기 위에서 본 거 있잖아요.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라고 써놓은 거. 그거 어차피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도 쓸 수 있고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등호가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꼭지점 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꼭지점 차가 교점 차랑 똑같아야 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해보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하면 얘과 차이가 제일 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해보자면 그냥 그 교점이 뒤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갔다가 얘네 꼭 꼭지점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꼭지점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교점의 차이가 몇이야? 꼭지점의 차이랑 똑같은 거야. 교점 차가 꼭지점 차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의 연결고리는 딱 봐도 그거라는 거지. 쟤네 같은 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지, 문제가. 약간 변형은 때려주나.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식이야. 등호가 성립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최대값이 성립해야 돼. 최대값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 최대값이 교점의 차이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최대값은 꼭지점의 차이야. 그래서 꼭지점의 차이 이꼴 뭐가 나와줘야 돼? 교점의 차이가 나와줘야 돼. 그 말은 교점이 꼭지점이 나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해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대충 계산해보면은.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되죠? 이거 니은 들어갈 때 네. 그냥 다 대입해서 들어가면 돼. 그거는 좀 싫어요. 그거는 싫어요. 걔는 조금 싫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 대입해서 하면은 간단하게 나와요, 식이? 선생님 대입은 안 해봤어. 베타 제곱 알파 제곱 그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거 주어져 있으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싫은 거냐면 계산 실수할까봐 싫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잠깐만 봐봐 쌤을 니은을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 수업 준비할 때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풀었어요. 니은을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한 3개 나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쌤은 미리 그래프 개형을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래프가 제일 좋거든요. 어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들어가더라도 특히 이제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럼 미수함수, 무감수를 들어갔을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누구보다 그래프가 편해요.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3차함수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3차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다양하고 4차함수도 그래프 개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특히 2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빨리 그려서 들어갔어. 그냥 이거를 들어갈 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케이 최대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소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하고 들어갔던 거고 근데 이제 호연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이 나왔던 게 숫자 다 대입해가지고 나에 있는 조건 써가지고 식 정리해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나온 건데 뭐 예준이 방법이 틀렸다는 아니고요. 귀찮을 것 같고요. 굳이 다 따지러 들어가는데 예준이 방법은 조금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호인이 방법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방법은 너무 딱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짬뽕 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제일 베스트 방법은 호인이 방법에서 시작을 하되 거기서 끝내는 거 말고 그래프 개형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 뒤집는 거 그게 좋지 않았을까. 너 나한테 쉬는 시간 시점 바꿔. 한번 해볼까? 숫자 대입해서 한번 해보자. 니네 숫자 대입해보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뭔가? 난 좀 귀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해봤는데 다를 수도 있지.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넣어? 식 변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F 자리에 베타 넣고 G 자리에 알파 넣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로 해가지고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로 바꿔. 그렇게 두 바꿔? 개씩 묶이니까 오케이 그냥 해보자. 베타 마이너스 A의 제곱 맞죠? 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그럼 좀 간단하게 나오겠네. 얘네들 사라지고 뭐 합차형식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오케이 G도 괜찮겠네 그러면. 괜찮겠다 이거.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어. 예준아 너도 그래도 바꿔. 왜 바꿔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면 작년에 이제 자음고 문제에서 4문제인가가 나왔다 했죠. 경리 문제가 한 번에 한 시험에 제가 토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걸 다 푸는 과정에서 10일 대입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반대로 그래프로 들어갔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가 있는데 굳이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열쇠를 쓰려고 그러냐? 난 이거죠. 그리고 저번 수업인데 유튜브 가끔 들어가 보면은 고쟁이 스텝 3 지수로그 막 이러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영상이 5개가 나왔어. 고쟁이 스텝 3 푸는데 근데 봐봐 여기 페이지를 보고 진짜 쌍욕 한번 가지고 바꿔 들어갔어 내가. 기억 니은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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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뭔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6문제인가 7문제가 나왔어. 바꿔도 있었을 거야 이거. 더 있네 이거. 8문제 나왔어 8문제.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그럼 8개가 나왔으면 8, 3, 24 총 24개가 나올 거 아니야. 24개에서 기억 제끼고 2개씩만 있다 쳐도 16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6개 기억을 왜 제꼈을까? 시가 어차피 거의 계산하는 거니까 기억은 이제 의미 없다고 빼고 기억은 이제 의미 없어 빼고 이제 니은 디귿만 사실 그 변별력이잖아. 니은 디귿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그래프로 풀 수 있었어. 니은 디귿을 16개가 전부 다 그래프로 풀려. 근데 단순 대입으로 들어갔을 땐 그 절반도 안 돼. 단순 대입으로 들어갔을 땐 그거의 반도 안 돼요. 진짜 8개도 안 돼요. 그 단순 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풀 수 있겠지. 근데 엄청 복잡해진다는 얘기거든.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 스텝 3 했을 때 애들이랑 토픽이 뭐였냐면 그래프 그리기였어. 얘들아 막히면 그냥 그래프 그릴게요 말해 그냥. 우리 스텝 3 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우리 스텝 3 읽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스텝 3 읽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지가 막혀.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마스터 키가 있어. 그냥 그래프 그릴게요. 이 말만 해. 그럼 반은 먹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기억력 있는 문제에서의 사실 마스터 키야. 그래프를 그려서 맞추는 거. 제일 좋아. 알겠어?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좀 머리를 더 바꿔보라고. 데이터는 말이야. 그래프도 그래. 그냥 얘가 다 주어져 있어서 깔끔하게. 그렇죠. 근데 75번은 그런 거 같아요. 75번 반반. 그래프 그려도 똑같고 식으로 봐도 똑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에서의 질문이 뭐냐? 79번? 맞아요? 말고 없나요? 79번 말고 없어요? 근데 이건 3번에 나와 있는데 번 답은 3번. 그런데 너무 5번은 나오고 이? 맞니? 3번 맞네. 3번. 몇 시냐? 쉬는 시간. 끝났다. 아 힘들어. 깃 빨려.